형법상의 범죄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 몇 가지? 세 가지. 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요 세 가지야. 그럼 목차를 봐라. 구성요건 넌, 위법성 넌, 책임 넌 이렇게 나올 거야. 구성요건 넌, 위법성 넌, 책임 넌. 여기까지가 바로 뭐죠? 범죄의 성립요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구성요건 넌, 위법성 넌, 책임 넌. 그러면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 두 번째, 위법성. 세 번째, 책임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형법상에서는 구성요건이란 말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용어는 달라요.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니네들이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이라는 개념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 못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관식 공부를 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변시나 옛날에 사시 공부하는 사람은 구성요건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은 해당성이라는 용어를 쓸 때 구성요건이라는 용어를 썼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 된다? 결국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기본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쭉 걸 수도 있어요. 주관식은. 근데 객관식은 그런 것까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성요건이란 금지되고 요구되는 것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이걸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시키는 거죠.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요구하는 거.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금지하고 요구되는 것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구성요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바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 처한다. 이게 바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이에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뭐가 되나 7년 이하에 처한다. 이게 바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구성요건이란 형법 조문에 규정된 법 조문을 구성요건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정확한 표현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봐라.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뭐 된다? 수뢰죄가 됩니다. 근데 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이때 나는 수뢰죄가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니네들은 왜 수뢰죄가 안 되냐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선생님은 수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 뭐라고 했지?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금지시켜.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말 뜻은 무슨 뜻이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제? 그건 무슨 뜻이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 뭐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지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니네 집에 가라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얘가 안 가. 그럼 얘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 안 가. 이게 바로 요구규범이에요. 요구규범을 위반하는 거. 이게 바로 뒤에 가면 부작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부작이. 그러니까 금지시켜놓고 또는 요구되는 것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구체적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봐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뭐 살해한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에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건 아주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구성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구성요건이 아니라 이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성요건 해당성은 좀 더 이제 구성요건이라는 거 안에 하나가 뭐다? 맞춰져야만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해당성. 여기 이제 바로 뭐냐? 이렇게 보면 돼. 객관적 구성요건 조수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조수가 있어요. 객관적 구성요건 조수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조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뭐다? 범죄의 주체가 있습니다.
객체가 있어요. 행위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 요건은 뭐 된다? 고의가 있어요. 과실이 있어요. 목적범에 목적이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뭐다? 제3범죄의 불법 영적 의사도 주관적 구성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가면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초과 주관적 구성력. 그러니까 고의 이외에 따로 필요한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 일단 그건 뒤에 가서 배우라고 봐라. 이게 주체, 객체, 행위수단. 자, 구성 요건 해당세. 자, 볼래? 그러면